네, 교재는 141페이지 제9장 그 도커 네트워크 운용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8장에서도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네, 두 개로 이제 쪼개놨는데 자, 도커 네트워크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도커 1번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도커 네트워크 LS. 자, 기본 네트워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드라이버가 이제 네트워크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브릿지라고 하는 유형의 브릿지, 호스트라고 하는 유형의 호스트, 널이라고 하는 유형의 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그 얘네들은 삭제가 안 됐었죠. 사전 정의된 네트워크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각각 어떠한 네트워크인지 알아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브릿지 타입이에요. 그래서 브릿지 타입은 그냥 같은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코 스위치의 V랜과 같은 개념이고, VM웨어로 비유하자면 VM웨어에서는 이거 VM넷 있죠. 이거 VM넷과 같은 겁니다. VM넷. 어, 이거 VM웨어 하셨던 분들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이름이 똑같다고, 아, 브릿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VM웨어의 브릿지는 오히려 도커의 호스트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비슷하다고 이게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브릿지라고 해서 시스코 스위치로 비유하자면 그냥 VLAN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VLAN 1번. 그다음에 호스트는 컨테이너가 별도의 네트워크 장치 없이 호스트의 네트워크 장치를 같이 씁니다. 그다음에 널은 이름이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네트워크 타입을 요걸로 해서 컨테이너를 구동하면은 그 컨테이너는 네트워크 장치가 없어요. 루프백밖에 없어, 루프백, 로컬 호스트.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어, 도커 서치. 우리가 주로 이제 내용 나갈 때 센터에서 팔 가지고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교재를 좀 전에 보니까, 비지박스로 한 것 같은데, 비지박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서치로 검색하시고, 비지박스 검색해서 잠깐 보시면, 자, 비지박스는 하나의 실행 파일 안에 스크립트 다운된 일본 유닉스 도구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리눅스, 안드로이드, FreeBSD와 같은 다양한 포스엑스 환경에서 실행되지만 어쩌고저쩌고 자 요거 리눅스 커널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와 함께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리눅스를 흉내내는 일종의 그냥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용량이 작은 그 이미지거든요, 이거. 용량. 그 요거를 저 이미지를 이용해서 확인 한번 해보죠. 자, 도커 컨테이너런. 아, 잠깐만. 우리 하기 전에 도커브 로그인 해서 할까요? 왜냐면은 강의장에서는 한두 시간 정도 수업 진행하면은 그 6시간 동안 100번 다 소모해 버리잖아요. 그 인원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자, 도커브 로그인 하세요. 뭐, 한- 집에서 혼자 할 때는 굳이 로그인 안 해도 되지. 뭐 6시간 동안 이미지 100번 다운로드 할 일도 없고. 자, 로그인 성공 다 되셨어요? 네. 그럼 계정 기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정당 6시간 동안 200번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도커 컨테이너
컨테이너 런. 네, 마이너스 두 개 RM 좀 쓸게요. 바로 사라지게. 자, 네트워크 브릿지, 비즈박스, IP 한 칸 띄고 어드레스. 자, 참고로 이 네트워크를 브릿지로 지정하지 않아도 이게 원래 기본값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지정한 적 없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브릿지 네트워크로 돼야 아시겠죠? 그래서 엔터에서 보면은 자, 일단 이미지 다운로드를 진행할 거고 자, 루프백 그 다음에 ETH 정번 172.17.0.2번 그러니까 이 브릿지는 컨테이너에 별도의 네트워크 장치가 있고 IP도 이렇게 설정 할당되죠. 자, 그 다음 네, 호스트 드라이버 타입 알아볼게요. 자, 도커 컨테이너 런 마이너스 두 개 RM 자, 네트워크는 왜 이렇게 느리지? 야, 왜 이러지? 잠깐만, 저 멈춘 것 같은데? PC가 멈춘 거 아닌 거. 자, 네트워크 호스트, 비지박스, IP 한 칸 띄고 어드레스. 자, 네트워크 타입을 호스트로 했어요. 그럼 루프백 2NS33, 도커 0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장치들인데, 이 장치들이 원래 누구 거죠? 네, 도커 1번에서 IP 한 칸 띄고 어드레스 해보세요. 그냥 호스트의 네트워크 장치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음. 그냥 이 호스트의 네트워크 장치를 컨테이너가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네, 이게 호스트 타입입니다. 호스트 타입. 그래서 호스트 대신에 컨테이너로 직접 컨테이너로 동작하면서 네트워크 연결할 때 네, 그때 쓰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브릿지예요. 브릿지. 그래서 호스트 타입은 예, 실제 호스트의 네트워크 장치를 컨테이너가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네, 논 있죠? 드라이버 널. 자, 요거를 네, 네트워크 이름으로 넣어주셔야 돼. 드라이버로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자, 논으로 해서 확인하시면 자, 네트워크 장치가 뭐만 나오죠? 네, 루프백만 나오죠? 네, 그러면 루프백만 있고 이렇게 실제 네트워크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통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논. 그래서 뭐 네트워크 통신 없이 그냥 뭐 동작하는 컨테이너가 필요하다면 이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브릿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릿지. 그래서 브릿지는 같은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로 컨테이너를 구성할 때 쓰는 네트워크 타입이고, 네, 호스트 타입은 실제 호스트의 네트워크 장치를 컨테이너가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리고 널이라고 하는 드라이버는, 타입은 네, 네트워크 장치 없이 네트워크 하지 않겠다. 네트워크 통신하지 않겠다. 그래서 루프백만 네,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타입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 있는 것만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죠. 사용자가 만들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정보 확인 관련된 건데, 뭐, 요거는 우리 앞전에도 해봤잖아, 그죠? 네, 도커 네트워크 LS. 그 다음에 뭐, 노 트렁크 하면은, 뭐, 길게 나오는데, 길게 나와봤자 뭐, 네트워크 아이디 여기 길게 나오는 거죠. 네, 뭐, 그래서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가 많으면 쓸만하겠지만, 어? 음. 자, 도커 네트워크 LS 마이너스 F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브릿지인 녀석. 음, 그러면은 브릿지인 애들만 나오죠. 드라이버가 호스트인 녀석, 호스트만 나오고. 네임이 논. 이러면은 네임이 논으로 된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에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런 것들은 뭐 네트워크가 진짜 많을 때 할 만하지. 저희처럼 뭐 몇 개 있지도 않은 환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열어서 보세요. 이렇게 봐도 뭐 불편한 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네트워크가 많으면 어, 자기가 필터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네트워크 생성, create 명령을 이용해서 생성합니다. 요거와 관련된 거를 볼 건데, 자, 도커 네트워크 create BR 0번. 그럼 BR 0이라고 한 이름으로 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듭니다. 네, 근데 이게 기본값이 브릿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D 브릿지를 안 해도 이게 기본값이다라는 얘기예요. 기본값. 그리고 음, 요거를 미리 한번 해보자. 자, 도커 해보세요.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BR 0번. 도커 네트워크 LS. 드라이버 브릿지 유형으로 BR0이라고 한 이름으로 네트워크 하나 더 생겼죠. 마치 시스코 스위치로 비유하자면 VLAN 1번, 뭐 VLAN 11번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IP 한 칸택 어드레스 하고 다시 도커 네트워크 LS 열어서 보시면 이 도커 0번 장치 172.17.0.1은 기본 브릿지 이쪽 네트워크 장치고요. 그래서 이쪽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새로 생긴 녀석 있죠. BR. 이게 네트워크 아이디입니다. 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보니까 이 BR 0번의 네트워크 아이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장치는 바로 BR 0번 장치의, 그러니까 BR 0번 네트워크의 장치인데, 그 얘는 뭐냐?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자, IP가 어떻게 돼 있죠? 172.18.0.1. 이거 순서대로, 그러니까 IP 두 번째 옥텟이 순서대로 할당이 되는 거죠. 17번, 18번, 19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네, 기본값이. 네. 그리고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0번 인스펙트로 상세하게 보시면 자, 네트워크 이름, 네트워크 아이디, 생성된 날짜, 드라이버 브릿지. 자, 여기 서브넷 IP 대역이 172.18.0.0이 16이고 게이트웨이 주소는 0.1이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172.18.0.1은 이 네트워크 장치가 사용하고 있는 IP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네트워크를 만들 때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요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다가 서브넷 옵션을 이용해서 192.168.100.0이24 그러면은 서브넷이 요 대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마이너스 D 브릿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기본값이라. 자, 서브넷 192.168.100.0에 24, 뭐, BR 1번. 서브넷 옵션을 이용해서 192.168.100.0에 24, BR 1번. 자, 그럼 도커 네트워크 LS, 그럼 BR 1번 또 브릿지 드라이버 타입으로 생성됐죠? IP 한 칸 띄고 어드레스 하면은
인터페이스 목록 밑에 거 보시면요. 요 녀석이 BR 1번 네트워크 장치죠. 네트워크 아이디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IP 대역을 보시면 원래는 저희가 서버넷 옵션을 만약에 이걸 안 썼다면 IP 대역이 몇 점, 몇 점대로 됐을까요? 아마도 172.19점대로 설정이 됐겠죠. 어. 근데 저희가 서브넷 옵션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브넷을. 그래서 IP 100.1, 192.168.100.1.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주소는 또 어때요? 맨 앞에 걸로 하는 거죠. 첫 번째 IP로. 그래서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1번. 자,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1번. 보면 서브넷 192.168.100.024. 게이트웨이 100.1.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게이트웨이 주소는 사용 가능한, 설정 가능한 첫 번째 IP로 자동 할당이 되는구나. 네. 자, BR 1번 일단 삭제해 주시고, 자, 도커 네트워크 RM BR 1번 삭제됐어요. 자, 이번에는, 자, 서브넷까지는 똑같은데, 게이트웨이 192.168.100.254 게이트웨이까지 설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게이트웨이가 이 서브넷의 첫 번째 IP 100.1로 설정됐었잖아요. 근데 게이트웨이 주소를 이 서브넷 범위에서 설정 가능한 IP 중에 이걸로 저희가 변경해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방향키 위로 누르면 좀 전에 했던 거 여기에다가 게이트웨이는 192.168.100.254다. 그럼 도커 네트워크 LS 자 BR 1번 생성이 됐고 그다음 호스트 도커 1번에서 IP 어드레스 그리고 IP 192.168.100.1이 아니라 어때요? 100점? 254로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저희가 게이트 옵션을 지정한 이걸로.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들의 게이트웨이는 100.254가 되는 거죠.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1번. 네, 서브넷은 192.168.100.024.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68.100.0224. 이렇게 수동으로 굳이 설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물리적인 환경에서 IP 대역이 이거고 게이트웨이가 이거였대요. 그럼 이거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 가상화하면서도 유지해줘야 될 거 아니야. IP 대역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수동으로 서브넷,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수동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하시라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은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옵션. 그다음에 도커 네트워크 RM BR 0번, BR 1번 삭제가 됐고 그 IP 한 칸택 어드레스 해서 보면은 그 BR 0번, BR 1번 관련된 네트워크 장치도 사라졌죠.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예제를 쭉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교재는 148페이지 쪽 내용부터 봐볼게요. 음. 자,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마이너스 D 브릿지 BR 0번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요거는 할 필요 없죠? 이거 안 해도 어차피 기본값이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로 만들어져요. 자, 도커 네트워크 LS 확인하시면 BR 0번 그러니까 이거 시스코 스위치로 비유를 하자면 이거죠. VLAN 11 이름은 BR 0번이다. 그러니까 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BR 0번 브릿지 드라이버, 그다음 IP 한 칸띄고 어드레스, IP 한 칸띄고 어드레스 하시고, 그다음 도커 네트워크 LS에서 보시면, 자, 여기 호스트에 네트워크 장치가 하나 생겼어요. BR, 이 BR이 브릿지 요거의 약자고 BR. 여기 네트워크 아이디 요거죠. 그 BR 0번 네트워크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BR 0번 네트워크의 컨테이너들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세하게 보려면 인스펙트 BR 0번. 자, 네트워크 이름, 그 다음에 드라이버, 그 다음에 서브넷 172.18.0.016 게이트웨이 주소는 172.18.0.1이다라고 알려준다는 얘기죠. 컨테이너들한테. 이 IP가 바로 이 장치 IP. 자, 이번에는 BR 1번을 만드는데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마이너스 D 브릿지. 자,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기본값이라. 그 다음에 서브넷. 자, 서브넷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BR 1번은 아마도 172.19점대 할당받겠죠, 원래. 네, 요거 다음 거. 네, 서브넷 옵션을 이용해서 서브넷 범위를 지정을 했어요. 자, 도커 네트워크 LS 네, BR 1번 생성이 됐고, 네, IP 한 칸 띄고 어드레스, 그다음 도커 네트워크 LS 열어서 보시면, 자, 여기 BR 장치 하나 더 생겼고요. 얘가 요거죠. 네트워크 아이디 보면은 IP 192.168.100점대고 게이트웨이 주소는 100.1로 설정이 됐고, 얘도 상세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1번, 네, 서브넷 192 이름 BR 1번 브릿지 192.168.100.0 게이트웨이 주소는 100.1. 그래서 게이트웨이 주소는 설정 가능한 첫 번째 IP로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그다음 컨테이너가 생성되면은 두 번째 IP, 세 번째 IP 이렇게 차례대로 할당이 돼요. 순서대로. 자, 그리고 BR 1번은 삭제하시고 아까처럼 게이트웨이 옵션을 이용해서 게이트웨이 주소도 저희가 직접 설정하자. 그래서 100.254. 네, BR 1번 생성됐나요? 자, 그 IP 한 칸 띄고 어드레스, 그다음에 도커 네트워크 LS, 자, BR 장치 새로 생긴 거. 자, 네트워크 아이디 보면은 이거잖아요. BR 1번. 그래서 BR 1번의 네트워크 장치인데 IP가 어때요? 100.254로 됐죠. 네, 게이트웨이 옵션으로 설정한 이걸로 설정이 됐고, 네,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1번. 자, 서브넷 100.024, 게이트웨이 100.254.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설정을 했습니다. 게이트웨이 주소도.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들이면은 또는 네트워크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야 돼요, 지금 이거. 그다음에 정보 확인, 자, 인스펙트 뭐 계속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요거는 확인 한번 해보자. BR 0번이랑 BR 1번을 사용하는 애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 자, BR 0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하나 구동을 한번 해보죠. 자, 도커 컨테이너 런, IT, 아니야, IT 들어가죠. IT 들어가고, 네임, 테스트 1, 네트워크, BR 0번, 센터웨이스 8. 자, 테스트 1 컨테이너인데, BR 0번 네트워크로 했죠. 자, 그러면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0번. 아, 먼저 컨테이너부터 확인해 봐야죠. 자, 도커 컨테이너 ls-a. 자, 테스트 1 컨테이너 업 되어 있죠. 자,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0번. 자, BR 0번 네트워크인데요. 여기 컨테이너스 보면은 이 BR 0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다. 테스트 1, 그죠? 그래서 걔한테 IP, 얘한테 IP 172.18.0.2 마스크 16을 할당해 줬다는 얘기죠. 그럼 컨테이너 입장에서도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테스트 1. 자,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테스트 1. 자, 좀만 올리시면 있어요.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 BR 0번 네트워크 사용하고 있대죠. 그래서 IP는 172.18.0.2고 마스크 16, 그다음 게이트웨이는 172.18.0.1이랍니다. 도커 컨테이너 execute 테스트 1 IP 어드레스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IP 라우트. 자, 테스트 1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장치가 ETH 정벌인데 IP 172.18.0.2 마스크 16, 그 다음에 기본 용로의 게이트웨이가 172.18.0.1이고, 저 게이트웨이 172.18.0.1은 이 도커일 호스트에서 IP 어드레스에서 보시면 이 장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BR 1번을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름은 테스트 1호하고, BR 1번. 자, 도커 컨테이너 ls. 그 전에 했던 거에서 이름이랑 내통만 바꿔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테스트 이 컨테이너 구동됐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IP를, 아, 인스펙트부터 봤나? 자,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1번. 자,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1번. 자, BR 1번 브릿지, 그 다음에 서브넷과 게이트, 이건 뭐 아까 전 확인했던 거고. 여기 밑에 보니까 BR 1번을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네. 테스트 2. 그 IP 100.1이 설정이 됐대요. 그죠? 그리고 컨테이너 입장에서도 보면은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테스트 2. 자, 그 컨테이너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테스트 2 컨테이너죠. 테스트 2 컨테이너. 그리고 네트워크 보면은 얘는 BR 1번.
그다음에 IP가 192.168.100.1이고 게이트웨이가 100.25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스큐트로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IP 어드레스, 그다음에 IP 라우트. 그래서 테스트 이 컨테이너는 IP가 192.168.100.0에 24 서브넷에 대해서 설정 가능한 첫 번째 IP가 할당이 됐고 그 게이트웨이는 100.254로 지정이 되어 있죠. 어, 그럼 컨테이너 IP는 수동으로 설정 못합니까? 100.1이 아니라 뭐 100점, 뭐 101 이런 걸로 못하냐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은 도커 컨테이너 런 ITD 이름 테스트 3 네트워크는 BR 1번인데 IP라고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100점 101 CentOS 8 테스트 3 컨테이너인데 백그라운드로 하는 거죠. BR 1번 네트워크이고 이 컨테이너 IP는 100점 101로 설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 IP 몇 번 설정될 것 같아요? 이 컨테이너는 100점 2 요거 다음 거 엔터. 자, 도커 컨테이너 ls-a. 자, 테스트 3 컨테이너 생성됐죠? 그럼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1번. 자, BR 1번 네트워크의 컨테이너가 이제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두 개. 테스트 3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IP가 뭐야? 100점? 101이죠. 원래는 IP 옵션을 사용을 안 했다면 아마도 100점 2가 설정이 됐을 겁니다. 그럼 뭐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테스트 3 컨테이너. 네, 테스트 3 컨테이너 네트워크 비하 1번 IP 100점 101 게이트웨이는 요사요. 얘도 이스큐트로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IP 어드레스, IP 라우트 100점 101 게이트웨이는 100점 254. 그래서 컨테이너의 IP도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실 때 BR 1번이 192.168.100점대인데 IP를 막 다른 서브넷으로 하시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네트워크 아이디 동일한 걸로 해야 되겠지.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끔. 네, 그럼 컨테이너만 삭제할까요? 도커 컨테이너 RM-F 테스트 1, 2, 3. 네트워크 냅두고 컨테이너만 삭제할게요. 그 엘리어스 CRM 있으신 분들은 CRM으로 지우셔도 돼요. 컨테이너 다 삭제할 때는. 네, 그럼 삭제가 다 됐으면은 이제 네트워크 연결 해지를 알아보는데 뭐 교재는 156페이지 쪽 내용인데요. 어, 자,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는 커넥트,
네, 해제할 때는 디스커넥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요걸 한번 살펴보죠. 자, 도커 네트워크 ls 하면은 우리가 지금 테스트용으로 BR 0번과 BR 1번, 브릿지 0번, 브릿지 1번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자, 도커 컨테이너 런, 백그라운드, 이름은 뭐 마이웹이라고 하고, 네트워크를 BR 0번, 엔지닉스. 자, 이게 네트워크 BR 0번 지정하지 않으면 이 컨테이너는 원래 어디의 네트워크입니까? 원래 여기죠? 172.17대 서브넷에서 사용하는 여기 네트워크인데, 근데 네트워크 옵션을 통해서 BR 0번을 지정했어요. 자, 그럼 도커 컨테이너 ls-a. 자, 마이앱 컨테이너 일단 업 되어 있고요. 자,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0번. 자, BR 0번 네트워크인데 지금 컨테이너 마이웹, IP 172.18.0.2에 16. 그러니까 BR 0번 네트워크에 이론에 있다는 얘기죠. 마이웹. 그리고 컨테이너 입장에서도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마이웹. 자,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마이웹 하고 엔터. 자, 좀만 올려서 네트워크 보면은 이 마이앱 컨테이너는 네트워크 어디다? BR 0번이다. 그리고 IP는 172.18.0.이고 프리픽스 마스크는 16이고 게이트웨이는 172.18.0.1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앱 컨테이너는 BR 0번 네트워크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도커 네트워크 디, 디스커넥트 BR 0번 마이웹 하면은 마이앱이 사용했던 BR 0번 네트워크를 떼버려요. 해지. 그럼 얘는 네트워크, 이 마이웨이 컨테이너 네트워크가 있어요, 없어요? 네트워크가 없는 녀석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0번. 자,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0번. 그럼 BR 0번에 컨테이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마이웹. 자, 여기도 보면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없어요? 네, 네트워크가 없는 녀석이 돼버립니다. 네. 그럼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되겠지, 당연히. 자,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도커 네트워크 커넥트 원래 마이의 BR 몇 번 네트워크였지? 원래 0번 네트워크였지. 근데 BR 1번 네트워크. 이러면 BR 1번 네트워크 쪽으로 연결이 돼요. 마치 시스코 스위치에서 이러면은 이 포트는 VLAN 11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덮어 쓰기로 이러면 VLAN 12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원래 BR 0번 네트워크 쪽인데 BR 1번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웹이고 BR 0번이고 BR 1번인데 원래 이 컨테이너가 이쪽 네트워크였는데 디스커넥트해서 해제하고 커넥트로 이쪽에 연결하면 이쪽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동이 어때요? 편안하죠. 그럼 확인 한번 해보면은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BR 1번 192.168.100점대 서브넷 사용하는 BR 1번. 자, 그럼 이쪽에 컨테이너 보이죠? 마이웹. IP 192.168.100.1이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입장에서도 보면은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마이웹. 자, 마이웨브 네트워크 BR 1번이래요. 그래서 IP
192.168.100.1,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100.254,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스크 24. 근데 이게 위로 올리시면 어딘가에, 그러니까 지금은 비아 1번 네트워크인데, 어디 쪽에 있더라? 음, 좀 올리시면은 호스트 컨피그라고 하는 키에, 네, 하위 키에 네트워크 모드라고 해서 BR 0이라고 해서 최초 연결됐던 정보가 남아있지 않나요? 그치? 요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연결 해제할 때는 디스커넥트, 연결할 때는 커넥트. 그래서 컨테이너는 네트워크 이동이 자유롭다는 얘기 아시겠죠? VLAN이랑 비슷해요, VLAN. 아니, VM웨어도 보면은 지금 제가 도커 2번인데 여기 보면은 VM의 1번, 그럼 VM의 1번이 되는 거죠. VM의 0번, 그 0번이 되는 거. VM의 8번 하면 8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동되듯이 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념이.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삭제. 삭제는 RM으로 삭제합니다. RM. 네. 삭제를 한번 해볼까? 자, 도커 네트워크 LS. 자, 지금 BR 0번을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없죠. 그래서 도커 네트워크 RM, BR 0번, BR 0번 삭제를 했고요. 이번에는 도커 네트워크 RM, BR 1번을 지우려고 하는데, 지금 BR 1번을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죠. 마이웹. 그래서 삭제가, BR 1번 삭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삭제하려면 컨테이너가 엑시트 되거나 또는 예, 삭제되거나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할게요. 자, 도커 컨테이너 스탑 마이웹 스탑 시키면 엑시티드죠? 엑시티드. 이 상태에서 도커 네트워크 RM BR 1번, BR 1번 삭제됩니다. 볼륨은 컨테이너 자체가 없어야지 삭제가 되는데 이 네트워크는 컨테이너가 엑시티드 상태만 되어도 그 네트워크는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BR1번 삭제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마이앱 컨테이너를 다시 스타트를 할 건데 이 스타트가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냐면은 자, 도커 컨테이너 스타트 마이앱 하면 에러가 뜨는데요. 왜 에러가 뜨느냐? 네트워크 요론에 찾을 수가 없대. 그래서 스타트가 실패가 됐대. 왜냐면은 마이앱이 썼던 네트워크가 뭐였죠? BR 1번이었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디는 요거였나 봐, 저는. 근데 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ls-a에서 보면은 exited 상태죠. 음?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inspect my앱을 보시면 도커 컨테이너 inspect my웹. 그래서 얘는 my웹 컨테이너는 네트워크 BR1으로 알고 있잖아. 네트워크 아이디는 이고. 근데 이런 애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컨테이너 자체가 스타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트워크를 다시 만드셔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적는 거고. 서브넷을 다시 원래대로 할까? 자, 아까랑 동일한 조건으로, 어, BR 1번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자, BR1번 네트워크 만들었나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마이앱은요, 자기가 쓰는 컨테이너, 아니, 마이앱 컨테이너는 자기가 쓰는 네트워크의 이름은 BR1번인데 네트워크 아이디가 요거잖아. 그치? 근데 방금 만든 네트워크 이름은 같으나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스타트하면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얘는 계속 네트워크 아이디 이거 찾잖아. 이름만 똑같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르잖아. 그래서 커넥트를 연결해주면 돼요. 방금 만든 거를. 그래서 도커 네트워크 커넥트 BR1번 마이웹. 새로 만든 BR1을 커넥트 해준 거죠. 그러면은 저기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마이웹. 네, 그러면 네트워크 보면은 BR1번이고 아이디 기존 거 있어요, 없어요? 기존 거 사라졌죠? 네, 그러면 다시 스타트를 한번 해보시는데 이러다 하면 오류가 날 겁니까? 네, 오류가 나죠? 오류가 날 게 없는데 지금은. 그 오류가 난 이유가 보니까 뭘 찾아요? BR 0번을 찾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컨테이너 인스펙트 한 거 위로 올려서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랬죠. 네, 호스트 컨피그 쪽 찾아서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 모드가 BR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 연결됐던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BR0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쟤를 다시 스타트 하려면. 그럼 BR0을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BR0번 아까는 동일한 조건으로 서브넷과 게이트웨이를 지정했고요. 네, BR0번 생성됐나요? 네, 그러면 이거 도커 컨테이너 스타트 마이웹 하면은 이제 다시 스타트가 됩니다. 최초 연결했었던 BR0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이름만 매칭되면 돼요. 이름만. 그래서 스타트 다시 업 됐죠?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네, 마이웹 확인하시면 네, BR1번 IP 100.1 마스크 24 게이트웨이 잘 됐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정리 작업. 자, 도커 네트워크 디스커넥트 BR1번 마이웹 도커 네트워크 RM BR0번 BR1번 네, 도커 컨테이너 RM-F 마이웹 네, 삭제되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정리 작업 해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예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봐볼까요? 뭐 교재는 165페이지 쪽 내용인데 음, 이 네트워크 얘네들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도커 컨테이너런
네, 호스트부터 한번 알아보죠. 다시. 자, 컨테이너 구동됐으면 네,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호스트, 자, 호스트 네트워크인데요. 그 컨테이너가 있대요. 마이 엔지닉스. 여기 보면 IP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마이 엔지닉스. 자, 네트워크 보면은 호스트 사용한대요. 여기 보니까 IP랑 맥 어드레스 뭐 게이트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은 이 호스트 타입은 이 호스트의 네트워크 장치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IP 어드레스 하고 엔터 하면은 이 호스트의 네트워크 장치 요거를 그대로 컨테이너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죠. 자, 도커 컨테이너 익스큐트 IT 바이 엔지닉스 비넷 배시쉘 실행해 주시고요. 자, 이 컨테이너 보면 이름도 보니까 뭐예요? 호스트랑 동일하죠? 네. 그래서 IP 한 칸씩 어드레스를 하는데, 자, IP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 명령을 지원하는, 이 실행 파일을 지원하는. 자, 그리고 cat etc. 자, OS 릴리즈에서 확인하시면, 이 엔지닉스 이미지로 구동된 컨테이너는, 자, 리눅스가 보니까 뭐예요? 레드햇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드햇 계열이 아니라, 데비안 리눅스죠. 자, 데비안 리눅스에서는 일단 레포지토리 관련된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처음에 apt-get 업데이트 또는 apt 업데이트 이렇게 하셔도 돼요. apt-get이 예전부터 썼던 거고 apt가 요 근래 그러니까 apt-get 다음에 나온 거고. 자, 그래서 apt-get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요. 됐어요? 네, 됐으면은 apt-get 또는 apt 마이너스와 인스톨 ip 라우트 2. 자, 대비한 패키지 중에 IP 라우트 2라고 하는 걸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네, 설치되셨습니까? 네, 되어 있으면 IP 한 칸띄고 어드레스. 자, 그럼 컨테이너의 이름도 호스트랑 동일하고, 네트워크 장치들도 그 호스트의 네트워크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호스트 타입. 네, 나갈게요. 애시트. 네, 컨테이너 삭제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브릿지 타입으로 기본값. 자, 도커 컨테이너런. 자, 컨테이너 이름은 뭐 알파인 1로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브릿지. 자, 요거 안 해도 기본값이죠? 원래 이거 네트워크 설정 안 해도 기본값이 이거였어요. 자, 이미지 중에 알파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쉘 중에 A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이 알파인도
이 알파인도 리눅스거든요, 리눅스. 그 알파인 리눅스라고 하는데, 그 용량이 작은 리눅스라고 보시면 돼요. 응? 용량이 작은 리눅스. 이것도 의외로 많이 쓰는데, 도커 환경에서 의외로 많이 씁니다. 용량이 작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알파인 리눅스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배시쉘 말고 A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센터. 자, 이미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컨테이너가 구동이 됐겠지. 도커 컨테이너 ls-a에서 보면은 알파인 1이라고 한 이름으로 컨테이너가 구동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구동할까요? 이름은 알파인 2번으로 해서. 자, 그럼 둘 다 브릿지 네트워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네, 브릿지. 자, 브릿지 네트워크. 서브넷은 172.17.0.6이 16이고, 게이트웨이는 172.17.0.1이죠. 그리고 이 브릿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두 개, 알파인 1번, 알파인 2번. 그래서 알파인 1번은 IP 172.17.0.2번, 얘는 0.3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이 잘 됐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입장에서도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알파인 1. 자, 네트워크 브릿지 IP 172.17.0.2, 게이트웨이 172.17.0.1.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그치? 그리고 알파인 2번도 확인하시면 네, 브릿지 IP 마스크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호스트의 이 도커 영번 장치 이게 게이트웨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 제가 메모장에다가 8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도커 1번 호스트가 있고요. 지금 도커 0번 장치가 있고 얘가 IP가 0.1에 16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알파인 1이 있고 알파인 2가 있는데 얘가 IP가 172.17.0.이고 얘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 네트워크가 뭐다? 네, 브릿지 네트워크이다. 그죠? 네. 서브넷은 16짜리.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같은 네트워크.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라 통신 다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인터넷 하면은 얘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도커 컨테이너 ls-a. 자, 알파 1번과 알파 2번이 지금 커맨드가 A쉘이거든요.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어, 저희가 주로 이제 이스큐트를 많이 썼잖아요. 어태치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태치 알파인 1.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어태치는 현재 알파 1번에 실행 중인 이 프로세스에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연결이 되니까 A쉘 바로 실행되거든요. 자, IP 한 칸택 어드레스. 자, IP 보니까 어때요? 172.17.0.2번 요거죠? 네트워크 장치는 ETH 2던 0번이고 얘도 2던 0번이겠다. 그다음 IP 한 칸택 라우팅 테이블. 자, 기본 경로의 게이트웨이가 172.17.0.1. 자, 게이트웨이가 여기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cat etc resolve.conf는
그 호스트의 DNS 서버 지정한 거 그대로 받아서 쓰겠죠? 자, 그럼 먼저 인터넷 되는지, 웹으로 통신되는지, 자, 게이트웨이로 먼저 핑 테스트, 그 다음에 이 KT DNS 서버 쪽으로 핑 테스트, NS 루커, 뭐, 따따따.google.com, 게이트웨이로도 핑이 되고, KT DNS로도 핑이 되고, NS 루커으로 DNS 요청 답도 잘 되고, 인터넷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컨테이너. 그 다음,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컨테이너 알파인 이쪽으로 핑 테스트, 예, 잘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요, 자, 엑시트로 나오시면 안 돼요. 어? 엑시트로 나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어태치로 했잖아요, 어태치. 이 어태치는 알파 1번의 이 프로세스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또 연결되는데 여기서 엑시트 하면은 이걸 어떻게 종료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 1 컨테이너는 엑시티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올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P, 알파벳 Q,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PQ. 그럼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하셔야지 컨테이너가 업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어태치로 알파인 2번, 그리고 IP 어드레스, 자, 네트워크 장치 ETH 정번 172.17.0.3의 마스크 16이네요. 요거죠? 맞죠? IP 한 칸 띄고 라우트, 기본 용량의 게이트웨이 172.17.0.1 여기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인터넷 하면 이렇게 나가겠죠? 네, 그래도 그 DNS 서버는 그 호스트가 사용하는 DNS 서버 IP를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자, 그럼 게이트웨이로 핑 테스트 잘 되고요. 그다음에 뭐 KT DNS 서버 쪽으로 핑 테스트 예, 잘 되고요. NS 로커 뭐 따따따.google.com DNS 요청 응답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잘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같은 네트워크상에 이쪽으로 핑 테스트 핑 마이너스 C 3개 172.17.0.2번 잘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가 브릿지죠, 브릿지. 기본 네트워크 브릿지인데 핑 알파인 1 이렇게 이름으로 되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은 cat etc 호스트 여기에 172.17.0.2는 알파인 1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름 가지고 하려면 자, 에코 172.17.0.2 좀 스페이스바로 좀 적당히 띄워주시고 알파인 1 아이고야 여러분들 부등호 두 개로 하세요. 부등호 두 개. 네, 덮어쓰기를 해버렸네. VI 편집기가 있나? 잠시만요. 응, 원래대로 했고 덮어쓰기가 돼가지고 부등호 두 개 이어쓰기로. 자, 이어쓰기 하면은 이렇게 추가되죠. 네, 그럼 핑 마이너스 C 3개 알파인 1
뭐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도 통신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리눅스 내용이잖아. 자, 나올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PQ 이렇게 나오셔야지 컨테이너가 업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도커 컨테이너 R은 마이너스 F 알파인 1, 알파인 2 삭제. 네, 컨테이너 삭제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브릿지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브릿지 이거 안 해도 원래 기본값 알파인 넷이라고 한 이름으로 네트워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알파인 넷이라고 한 이름으로 네트워크 하나 생성됐죠. 자, 그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알파인 넷 확인하시면 저희가 서브넷 옵션과 뭐 게이트 옵션을 안 했으니까 172.18점대로 할당이 되죠. 범위가.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는 172.18.0.1이고 이 IP는 IP 한 칸택 어드레스에서 보시면 요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알파인넷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게이트웨이로 이제 사용이 되는 이 장치 IP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도커 컨테이너런 마이너스 ITD 이름은 알파인 1. 자, 네트워크는 알파 여러분들 등호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바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알파인 넷 이름이 알파인 넷 맞죠? 자, 알파인 넷이고 자, 이 프리빌리지드 옵션도 처음 보죠? 예, 이거는 뭐냐면은 컨테이너에서 시스템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권한. 그러니까 시스템 관련된 뭔가 설정을 수정하거나 그런 게 필요하면은 이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인, 이미지, 에이젤, 방향키 위로 눌러서 이름만 다르게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름이 알파인으로 맞춰서 합시다. 알파인, 알파인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알파인 3은 네트워크를 지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어디 네트워크를 쓰게 되죠, 얘는? 브릿지가 되겠죠? 그리고 도커 네트워크 커넥트 알파인 넷, 알파인 3. 그럼 알파인 3 저 컨테이너는 네트워크 몇 개짜리가 되죠? 두 개짜리가 돼요. 브릿지랑 알파인.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치가 두 개짜리가 돼.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리고 방향키 위로 눌러서 알파인 3대 얘도 그냥 브릿지로. 자, 도커 컨테이너 ls-a. 자, 그럼 업 다 됐어요?
자, 그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알파인 1이 있고, 알파인 2가 있고요. 네트워크 장치가 ETH 정번, ETH 정번이 있고, 여기가 알파인 넷입니다. 그리고 알파인 3이 있는데요. 얘는 네트워크 장치가 몇 개죠? 두 개가 돼요. 그래서 아마 ETH 정번이 브릿지 쪽일 거예요. 여기에 알파인 이렇게 4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가 몇 개죠?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 음. 자, 그러면 정보 확인 한번 해볼까요? 포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알파인넷. 자, 알파인넷은 IP 대역이 172.18.0.0이 16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니까 알파 1번은 IP 172.18.0.2에 16.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알파인 2번은 IP가 172.18.0.3에 마스크 16 이렇게 되고, 그치? 그 알파인 3번 172.18.0.4에 16. 아이씨, 이거 표기가 힘드네? 이렇게 표기할까? 응. 얘는 여기 IP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도 봐볼까, 브릿지? 자,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브릿지. 자,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브릿지. 자, 브릿지는 IP 서브넷이 172.17. 요거예요. 172.17.0.0에 16. 그 다음에 브릿지 네트워크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두 개죠. 하나는 누구? 알파인 3, IP 172.17.0.2에 16. 그 다음에 알파인 4는 IP가 172.17.0.3에 16. 네, 이런 식으로 지금 IP가 할당이 됐고,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요거를 제가 이제 그 물리적 환경으로 만약에 연결한다면 세스코 패킷 트레이서로 좀 활용해서 하면은 자, 얘가 알파인 1번, 얘가 알파인 2번, 네, 여기 알파인 3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알파인 4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을 네, 물리적으로 구성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ETH 1번, 여기가 ETH 정번이고, 여기가 ETH 정번, ETH 정번, ETH 정번이고, IP가 어떻게 된 거야? IP가 172.17.0.2에 16, 얘는 0.3, 여기가 0.4.
여기는 172.18점, 0.2, 저기 0.3.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에 알파인넷 172.18점, 0.0에 16이고, 여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는 기본 브릿지, 어, 물리적으로 만약에 연결한다면 이런 식의 구조죠,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잠깐만요. 이상한, 여기가 IP가 18이잖아. 잘못했잖아. 여기가 17이지. 그래서 물리적으로 만약에 구성된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저런 식으로 IP가 할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때요? 분리된 거죠? 분리. 근데 이때 얘는 네트워크 장치가 두 개니까 이쪽 네트워크도 되고 이쪽 네트워크도 됩니다. 그리고 알파넷이랑 브릿지 네트워크랑 통신돼야 안 돼요, 서로? 안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진짜 물리적 환경이 라우터로 구성됐다면 이건 되지. 라우터 통해서 라우팅 하니까. 근데 도커 환경에서는 이게 안 돼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통신이. 일단은.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목적지 여기는 게이트웨이가 여기야. 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지가 여기면 게이트웨이는 여기야. 라는 정적 경로 설정하시면 이게 또 통신이 됩니다. 그럼 이 컨테이너를 라우터처럼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알아볼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림이 교재에 있을걸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186페이지에 제가 그려놨고요. 18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도 뭐 그려놨는데, 186페이지에 글이 나와 있네. 이렇게.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도커 컨테이너 ls-a. 자, 도커 컨테이너 어태치 알파인 1. 자, 알파인 1은 이 알파인 넷 네트워크 쪽에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간에 통신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고 다른 쪽으로 안 되는지 확인해 보죠. 네, 핑 마이너스 C 하나만 보낼게요. 172.18.0. 네, 0.3 알파인 2한테 핑 잘 되죠? 네, 0.4한테 하면 잘 되죠? 같은 네트워크니까. 그리고 IP 라우트, 자신의 게이트웨이, 네, 172.18.0.1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쪽으로도 하나만 보내세요. 네, 잘 됩니다. 그리고 핑 마이너스 C1 알파인 2, 3. 이름으로도 되지 않나요? ETC 호스트 보면은 알파인 2랑 알파인 3 이름 설정된 거 있어요? 없어, IP랑? 없는 데도 되죠. 요거는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은 사용자가 정의한 네트워크는요, 그 자동 서비스 검색이라고 해서 오토매틱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해가지고요. 이름으로도 자동으로 통신이 돼요. 어?
여기 파일에다 추가하지 않아도. 근데 사용자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브릿지 있죠. 브릿지 쪽 네트워크는 이게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참고를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알파인이라서 여기 알파인 4로 핑 한번 보내볼까요? 172.17.0.3, 172.17.0.3,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컨트롤 C. 마치 될 것 같은데 안 돼. 네. 자, 그러면 컨트롤 PQ로 나오시고요. 컨트롤 PQ. 이번에는 어태치 알파인 2. 자, 여기로 왔어요. 자, 핑 마이너스 C 한 개, 같은 네트워크 172.18.0.2 알파인 1번한테, 알파인 3번한테 잘 되죠? 같은 네트워크니까 잘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리고 IP 라우트, 네, 자신의 게이트웨이, 네, 잘 되고, 그 다음에 KT DNS 서버 쪽으로도 잘 되고. 근데 다른 네트워크, 알파인 저기 4번한테 17.0.3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컨트롤 C. 자, 컨트롤 PQ로 나와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알파인 4. 3은 마지막에. 알파인 4 어땠지? 자, 알파인 4는 같은 네트워크이 알파인 3 여기밖에 없잖아. 17.17.0.2. 그래서 핑 172.17.0.2. 여기 알파인 3. 이쪽으로 핑 테스트하면 잘 되죠? 그 IP 라우트. 자신의 게이트웨이 잘 되고. 그 다음에 KT DNS 서버 쪽으로 잘 되고. 근데 알파인 4에서 다른 네트워크, 알파인 1과 알파인 2. 안 되죠? 컨트롤 C. 0.3. 안 되죠? 컨트롤 C. 자, 나올 때는 컨트롤 PQ로 나오시면 돼요. 자, 마지막 알파인 3. 자, 어태치 알파인 3. 자, 얘는 IP 한 칸 띄고 어드레스 한번 해보실래요? 자, 네트워크 장치가 정말 어때요? 두 개가 있죠. ETH 정번, IP 맞고, 그다음에 ETH 1번, IP 맞죠? 네. 자, 그래서 알파인 3은 네트워크이 두 개라 여기 얘랑도 통신되고 그 얘랑도 통신될 거예요. 그래서 핑 한 개 172.18.0.2, 0.3 잘 되죠? 그다음에 알파인 4한테 172.17.0.3 맞나? 어. 얘는 다 되죠. 그래서 이 알파인 3을 라우터로 잘 활용하면은 원래 지금 알파인 넷과 브릿지 네트워크의 컨테이너 간의 유니캐스트 통신이 안 되는데 얘를 라우터로 활용하면은 얘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됐으면은 컨트롤 PQ로 나와주시고. 네, 그럼 컨테이너들 다 업 상태이시죠?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얘를 라우터로 활용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컬 1번이 호스트잖아요. 얘가 이제 호스트죠. 그럼 여기가 알파인 넷이라고 하는 데고 여기는 도커 영번 장치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얘네들은 인터넷 할 때 여기가 게이트웨이고
얘도 인터넷 할 때, 그러니까 외부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할 때 여기가 게이트웨이거든. 얘가 IP가 172.18.0.1에 16이고, 얘가 172.17.0.1에 16이잖아요. 이거 왜 안 없어져? 음. 이 도커 0번 172.17.0.1,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알파인 넷이겠죠? 172.18.0.1.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요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니까 알파인 1이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한테 보내겠구나. 그럼 얘가 받아서 여기 도커 1번 호스트에서 라우팅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돼요. 아시겠죠? 어, 물론 알파인 1과 2는 여기까지는 통신이 돼요. 왜냐면 호스트가 갖고 있는 장치니까. 얘도 여기까지는 통신이 돼. 호스트가 갖고 있는 장치니까. 근데 이게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컨테이너끼리는 유니캐스트가 격리 차단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나는 알파인넷의 알파인 1번과 2번, 그 다음에 브릿지 네트워크의 알파인 4번 간의 유니캐스트를 하고 싶대. 그럼 때마침 알파인 3번이 알파인넷과 브릿지 네트워크 두 개 연결하고 있잖아요. 네트워크 장치도 두 개. 그 얘를 라우터로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라우터. 그러면은 이 알파인 3에는 별도로 뭐 설정할 건 없고 알파인 1과 알파인 2에서 목적지가 요 네트워크이면 게이트웨이는 여기다. 이렇게 정적 경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알파인 4번에서도 목적지가 172.18.5.0에 16이다. 그럼 게이트웨이는 여기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도커 1번에서 자, 도커 컨테이너 이스큐트 약간 어태치를 했는데 이스큐트를 할게요. 알파인 1 A쉘. 자, 그 IP 라우트. 자, 라우팅 탭을 보면은 알파인 1번은 자신의 로컬 네트워크랑 그다음에 기본 경로에 대한 게이트웨이 정보 이거밖에 없잖아. 그 여기다가 경로를 추가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라우트 애드 마이너스 넷 172.17.0.0의 넷 마스크 25.25.0.0이면 게이트웨이는 172.18.0.4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파인 1번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여기 네트워크이면 게이트웨이는 여기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IP 라우트 확인하시면 여기 경로 추가되지 않았나? 목적지가 172.17.0.0에 16이면은 게이트웨이는 172.18.0.4 여기입니다. 자, 됐으면 엑시트. 지금은 엑시트로 나가도 돼요. 저희가 이스큐트로 A쉘을 새로 실행한 거라 얘를 종료한 거라. 같은 방식으로 알파인 2번 얘도 라우팅 탭을 보면은 경로가 로컬 경로랑 인터넷을 하기 위한 그 외부로 패킷을 보내기 위한 기본 경로에 대한 게이트웨이 경로, 게이트웨이 정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얘도 라우트 애드 마이너스 넷 172.17.0.0 그다음에 넷 마스크 16비트 게이트웨이는 172.18.0.4. 네, 그럼 경로 추가됐나요? 알파인 2에서도 목적지가 172.17.0.0이 16이면은 게이트웨이는 여기입니다. 자, 추가됐으면 엑시트. 자, 그 다음에 알파인 4. 알파인 4는 목적지가 172.18.0.0이 16이면은 게이트웨이를
여기를 지정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execute로 알파인 4, 자, 라우팅 테이블 보면은 알파인 4도 보니까 어때요? 자기 로컬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외부로 패킷을 보내기 위한 기본 용로에 대한 게이트웨이 정보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그래서 추가 라우트 애드 마이너스 넷 172.18.0.0 넷 마스크 게이트웨이를 172.17. 여기 0.2. 네, 그럼 경로 추가됐죠. 자, 그러면 알파인 4에 들어온 김에 핑 테스트를 이제 해보죠. 핑 마이너스 C 한 개. 172.18.0.2번 알파인 1번 쪽으로 핑 되죠. 핑 되고 그 다음에 0.3 알파인 2번 쪽으로 핑 되죠. 자, 그럼 트레이스 라우트 172.18.0.2 0.3. 자, 어디 통해서 가죠? 여기 172.17.0.2 통해서 가잖아. 여기서 라우팅해서, 그죠? 네. 그럼 알파인 4에서는 얘네 알파인 1번과 2번이랑 유니캐스트가 되고요. 얘를 라우터처럼 쓰는 거죠, 지금. 자, 엑시트. 자, 이번에는 알파인 1번하고 2번에서 테스트할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자, 그냥. AC를 실행하지 말고, 자, 알파인 1번에서 여기 알파인 4번으로, 3번이구나, 이게. 알파인 1번에서 이 알파인 4번으로 이렇게 핑 테스트 할게요. 잘 되죠? 그 다음에 트레, 트레이스? 트레이스 라우트? 자, 어디 통해서 갑니까? 예, 여기 통해서 가죠? 그 다음, 이번에는 알파인 2번에서 핑 테스트 잘 되고, 그 알파인 2번에서도 트레이스 라우트. 그럼 이제 알파인 1번과 2번에서 알파인 4번이랑 통신이 돼요. 얘를 라우터처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쓰는 컨테이너 간의 유니캐스트가 또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 작업 할까요? 자, 도커 컨테이너 RM 마이너스 F 알파인 1, 2, 3, 4 컨테이너 싹 다 삭제하시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삭제할 건데 도커 네트워크 푸른으로 지울까요? 푸른? 뭐 어차피 저 하나밖에 없지만 예스. 네, 삭제 다 되셨어요. 자, 삭제가 다 되어 있으면은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얘도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랑 관련된 거라 이쪽에 넣어놨는데 191페이지 봐보실래요? 링크 옵션을 이용한 컨테이너 구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저희가 컨테이너 두 개를 일단 만들 건데요. 자, 메모장에다가 도커 컨테이너 런, 백그라운드, 네임, MySQL, 그 다음에 볼륨, 바인드 마운트 방식으로. 지금 이 예제에서는 볼륨은 원래 없어도 되긴 하는데요. 뭐 앞에 거 좀 써먹는 게 낫잖아.
2차 프롬부터 좀 활용할게요. 한 칸트 역슬래시. 네, 마이너스 이 환경 변수, 마이 SQL 언더바 루트 언더바 패스워드는, 뭐, 워드 프레스, 네, 마이너스 이한 칸띄고 마이 SQL, 패스워드는, 네, 워드 프레스, 네, 마이 SQL 버전 5.7, 좀 옛날 버전인데, 자,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 놓으시고, 네, 밑에다가 하나 더, 도커 컨테이너런, 백그라운드, 네임, 워드, 프레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 워드, 프레스, 언더바, DB 언더바 유저. 이거 환경 변수인데, 컨테이너에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건데, 이거 막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각각 정해져 있어요. 환경 변수 이름이. 워드, 프레스, 언더바, DB 언더바, 패스워드, 워드, 프레스, 그다음 포트는 뭐 80280, 워드, 프레스, 5점대.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실래요? 요거만 하는 거죠? 네. 이게 이미지 가지고 컨테이너 구동할 때 환경 변수가 설정되지 않으면 그 구동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애들이 그 환경 변수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 설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인데 그래서 MySQL, 뭐 마리아DB 이런 것들도 그 이런 환경 변수 설정이 필요하고 패스워드. 근데 워드프레스라고 해서 이런 애들도 이제 환경 변수가 이제 필요한데, 그 워드프레스는 그 뭐 MS 워드 그게 아니고요. 음, 저희가 이거를 뭐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게시판, 뭐 블로그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그 애플리케이션 미드웨어 프로그램이에요. 음, 그래서 따라하기 식으로 좀 연습하시면 간단한 게시판, 블로그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먼저 MySQL 컨테이너 이름도 그냥 MySQL 했어요. 자, 복사해서 얘부터 구동, 자, 그럼 도커 컨테이너 ls-a 하면은, 네, 업 됐나요? 음. 자, 그리고, 네, 워드프레스 컨테이너,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미지 다운로드 할 때는 하나의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레이어별로 다운로드가 병렬로 된다고 했죠. 이래야지 다운로드도 빠르고, 중복도 피하고, 자,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를 MySQL 컨테이너랑 워드프레스 컨테이너 두 개를 띄운 이유는 얘가 이제 뭐 블로그 게시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인데 워드프레스로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해서 이쪽에다 데이터 저장한대요. 그래서 두 개를 띄워놨는데 음,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그 워드프레스 쪽을 확인할 건데 자, 일단은 도커 컨테이너 ls-a 자, 워드프레스도 업 되어 있죠.
자, 그럼 도커 컨테이너, 이스큐트, 마이너스 IT, 워드프레스, 네, 빈의 배시쉘, 배시쉘 있네. 자, 들어왔으면은 cat 한 칸 태그 슬래시 etc 호스트 파일 보시면, 음, 이 IP가, 이렇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엑시트에서 나가볼까요? 엑시트에서 나가주시고, 지금 얘네들이 브릿지 네트워크겠죠? 음, 저희가 네트워크 지정 안 했으니까. 자,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브릿지. 자,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브릿지. 자, 지금 브릿지 네트워크에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대. MySQL이랑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는 IP가 172.17.0.3이고, MySQL이 172.17.0.2죠. 적어놓을까? MySQL 컨테이너가 IP가 이거고, 워드프레스가, 나 여기서 저 손가락이 어떻게 됐나? 왜 자꾸 이게 워드를 왜 이렇게 있는 거지? 워드프레스가, IP가 이렇게 할당이 됐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자, 그러면은, 다시 워드프레스 이스큐트 이거 빈의 배치를 실행해 주실래요? 자, 워드프레스 배치쉘 실행됐나요? 자, 그럼 cat 한 칸 띄고 슬래시 etc 호스트 보시면 이 호스트 파일에 172.17.0.2는 MySQL이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거? 다른 컨테이너 거? 없죠? 어? 그러니까 통신하려면은 어떤 걸로 해야 돼 그냥? 그냥 IP로 통신해야지. 그쵸? 물론 자기 거는 지금 컨테이너 아이디로 이제 있는데, 다른 컨테이너, MySQL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요. 당연히 있을 리가 없지. 다른 컨테이너인데. 아니, 다른 리눅스에 내 이름과 IP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 누가 설정하지 전까지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VI 편집키를 열어서, 추가를 하셔야 되겠지. 172.17.0.2는 이름 MySQL이야. 그래야지 되잖아요. 그죠? VI 편집키 있나? 네, VI 편집키 없네요. 그럼 에코 172.17.0.2는 적당히 띄우고 MySQL 부등호 두 개 슬래시 etc 호스트 아유 펫. 부등호 두 개 하셔야지 이어쓰기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 추가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 IP 대신에 이름으로 통신하려면 음, 추가되셨어요? 네. 자, 핑 MySQL 핑이 없네. 자, apt 업데이트 apt get 그러니까 apt 다시 get 업데이트도 되고요. 그냥 apt 업데이트도 됩니다. 자, apt 업데이트 한번 요거 해주시고 그다음 apt 마이너스와 인스톨 iputils 다시 핑. 아, 이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핑 명령이 없는 거예요. 핑 실행 파일이. 그래서 대비한 패키지 iputils 다시 핑. 그리고 이런 패키지 이름을 잘 모르시면요. 그 뭐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구글에다가 핑 대비한 핑
패키지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서도 알려주지만 여기 대비한 사이트 있거든요, 패키지. 여기 클릭해서 가신 다음에 요거를 패키지 네임으로 하지 말고 패키지 컨텐츠로 한 다음에 핑 하고 서치. 그러면은 저희가 필요한 게 요거였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응? 그래서 IP utils 핑. 그래서 패키지 이름 검색해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자주 쓰는 몇 가지는 저도 이제 그 암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입력하는 건데 저도 잘 모르거나 생각이 안 날 때는 검색하거든요. 자, 그럼 설치가 됐으면 저희가 호스트 파일에다가 요거를 직접 입력했잖아요. 아까 에코 명령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ping-c 3개 MySQL하고 엔터하면은 IP 말고도 이렇게 이름으로도 통신이 되죠. 음. 네, 되었으면 일단 엑시트 하시고 자, 워드프레스 컨테이너만 일단 삭제할 거거든요. 자, 도커 컨테이너 RM -F 워드프레스. 자, 그럼 워드프레스 컨테이너만 삭제되셨습니까? 자,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컨테이너 명령어 메모장 있죠? 자, 워드프레스 여기다가 옵션 링크 MySQL 그 한 칸 띄고 역슬래시. 자, 링크라고는 옵션으로 MySQL 컨테이너 이름을 지정합니다. 요 녀석 이름. 얘가 이름이 MyDB면 MyDB. 아시겠죠? 예, 컨테이너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컨테이너 이름. 요 녀석.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개 링크 MySQL 한 칸 띄고 역슬래시 추가됐으면 자, 워드프레스를 다시 이 컨테이너를 구동해 주실래요? 차이라면 요거 하나만 더 추가된 거죠? 이때 요거는 MySQL 컨테이너 이름입니다. 자, 됐으면은 컨테이너 구동됐으면 이스큐트 그 워드프레스 그 이스큐트 이용해서 비넷 배시를 실행해 보실래요? 실행되었어요. 자, 그럼 cat 슬래시 etc 호스트 해서 보시면 그 링크 옵션을 쓰기 전과 쓰고 난 이후의 차이점 봐보실래요? 요게 링크 옵션으로 지정한 그 컨테이너 IP랑 이름이 포스트 파일에 자동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관리자가 담당자가 직접 여기다가 추가하지 않아도 자동 추가가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apt 업데이트 그다음에 A- apt 마이너스 인스톨 패키지 이름이 IP utils king. 네, 패키지 설치됐으면 네, 핑 마이너스 C 3개 172 이름 MySQL 네, 이름으로 통신되죠. 음. 그래서 워드프레스 컨테이너를 구동할 때 이
다른 컨테이너의 이름을 이렇게 링크 옵션으로 설정하시면 이 호스트 파일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MySQL 컨테이너 IP를 확인하지 않고도 어떻게 바로 저렇게 설정이 되니까 편하잖아요. 엑시트.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러한 질문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링크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8장에서 다뤘던 add host MySQL은 17.17.0.2다. 이렇게 설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 MySQL 컨테이너 IP가 몇 점대인지 확인하고 나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확인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요놈의 IP? 확인할 필요 없이 자동 해주잖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저만 한번 해볼게요. IP가 근데 저게 맞았나요, 아까? 172.17.0.2가? 맞구나. 여기에 설정은 되긴 하잖아요, 그치? 설정은 당연히 설정이 되겠지. 직접 지정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MySQL 컨테이너 IP가 몇 번인지 확인하고 나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링크 옵션 이용하면 어때요? MySQL 컨테이너 IP를 확인하지 않고도 알아서 등록해 주니까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 작업 진행할까요? 도커 컨테이너, RM, -F, MySQL, 워드프레스, 그 다음에 이미지도 한번 지울까? 깔끔하게. 도커 이미지 LS. 자, 엘리어스 IRM 있으신 분들은 그냥 IRM 하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도커 이미지 RM, -F, 달러, 도커 이미지 LS-AQ. 이렇게 지우시면 되는데 어디가 틀렸구나. 어디가 틀렸지? A가 빠졌구나. A가 빠진 게 아니라 한 칸 띄워져 있구나. IRM 엘리어스 있으신 분들은 그 IRM으로 지워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다 입력해야지 뭐. 네, 이미지도 다 삭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삭제가 되셨으면은 도커 볼륨 ls 하면 아마 볼륨이 몇 개가 생겼을 거예요. 이게 아까 MySQL 이미지랑 어떤 이미지가 자동으로 볼륨 연결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라. 그래서 도커 볼륨 폴은 -A, yes. 그다음에 도커 네트워크 폴은 yes. 도커 시스템 폴은 yes. 이렇게 한번 싹 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 9장 도커 네트워크 운영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